자, 연말이면 피할 수 없는 술자리. 다음날 숙취 때문에 누구나 괴로워 본 적은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밀크시스를 먹으면 숙취가 덜할까? 술을 마시면서 간을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숙취와 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밀크시슬 이게 정말 숙취에 효과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밀크시스를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숙취가 덜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인 실리마린을 포함하고 있어서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주량을 늘리거나 숙취를 없애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숙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절한 음주량과 음주 전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좀 시중에서 있는 간 보호제, 숙취를 줄이기 위해서 음주를 놔두고 좀 많이들 구매하시는 몇 가지 제품을 좀 구매를 해봤는데요. 약국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도 있는데, 약국에서 구매한 시럽으로 된 이런 약제도 있었고, 숙취 및 위장 장애도 아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뭐 이제 그런 약들도 있었고, 편의점에서 많이 보시는 뭐 캔음료, 뭐 시럽 제제 존재하는데, 약국에서 구매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 보호제라고 쓰는 성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거는 약간 한약 제제가 좀 들어간 간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알려진 약제들의 조합으로 아마 있는 것 같고, 이건 사실 편의점에서 구매한 거라서 약제보다는 식품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적혀 있기는 하네요. 성분은 뭐 사과 농축 과즙, 새싹 보리 추출물, 역시 뭐 계암, 오리나물, 마가목 열매, 꿀, 대추, 그냥 조금 간 기능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음료일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간 건강에 그리고 숙취에 조금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간 건강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술을 적게 드시고 이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공격받을까봐 지금 일부러 말씀을 좀 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쓸데없다. 맞죠? 쓸데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숙취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예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술에 대한 조절이 더 사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직접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인 우루사를 복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르사는 담즙의 배설 기능, 즉 간이 하는 이런 기능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제랑 비슷하게 아주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르사를 먹는다고 솔직히 숙취에 대한 큰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많이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플레이시보 느낌이네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술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추천하는 숙취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술을 피할 수 없이 마셔야 된다. 과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술에 대한 흡수를 줄이려면은 공복을 좀 피해서 빈속에 술을 드시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수분이나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은 조금 권장할 만하겠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에 물을 좀 충분히 마시는 것은 이 알코올을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알코올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숙취 해소를 위해서 비타민 B, 비타민 C 정도를 챙기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타민 B 같은 경우 비타민 B1인 사이아닌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많이 자주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흡수를 저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성 음주,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베르니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노출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거의 치매같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사람이나 장소, 이런 진압력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상당히 비가역적이라서 비타민 B1이 부족한 상황이 오래되면은 사실 돌아오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 진료를 보시는, 다 들어가죠. 따라서 진짜로 저한테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만성 음주를 하시는 환자분께는 비타민 B1을 아예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데,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이제 비타민 B1, 사이아민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확실히 2차적인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숙취 해소 음료나 해장국보다 더 중요한 건 체내 알코올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팁이 하나 나오네요. 전문의 처방을 받은 비타민 B1 제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네, 비타민 B1은 확실히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술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수가 낮은 것부터 몇십 도 하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숙취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자, 일단 간 건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술의 종류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보시는 분 중에서 막걸리는 우리나라 공류로 발효한 거니까 괜찮지 않냐? 난 막걸리를 마셔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 건강을 위해서 일단 술의 종류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숙취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마신 다음날 이제 머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한 건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중간 산물이 이제 거쳐서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는데 그 중간 산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숙취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술의 종류를 드시는 경우에 사실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주로 과실주나 막걸리가 숙취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위스키나 꼬냑이나 이런 증류로 인한 술들이 조금 더 불순물이, 첨가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숙취가 조금 더 적다고 알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의 종류가 숙취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비싼 양주가 이유가 있는 거구나. 뭐 증류를 거치는 과정이 더 필요할 테니까 비쌀 수 있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연말에는 음주가 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과 몸이 지치기 쉽습니다. 비타민 B,C가 이제 알코올 대사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말씀드린 비타민 B1은 체내에 또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권장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숙취를 막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비타민 B나 비타민 B1에 대한 복용은 사실 꼭 처방을 받아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보충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타민 섭취는 결국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주량의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음주를 하시는 동안에 수분 섭취를 보조해 주시는 것은 흡수도 느리게 하거니와 몸의 배설을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술을 분해하고 배설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